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부터 화요일 왁자지껄 사장을 맡은 저는 우윤혜입니다. 지난주에 이분들을 모시고 각각 한 분씩 필리버스터가 가능할 정도로 분량 확보가 쉽지 않았는데 이분들을 또 모시고 저희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희 단골 손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부승찬 정치학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부승찬입니다. 아, 오늘 굉장히 신경 쓰신 것 같아요. 지난주보다 더. 추워서. 아, 그래요? 오, 계속 더 추워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갑수 작가님 아닙니다. 평론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뭔가 세수도 하고 나오신 느낌인데 얼굴이 깨끗한 느낌이야. 그죠? 막 씻고 나온 느낌입니다. 여러분 카메라에 담기진 근데 않지만 그건 맞는데. 맞아. 막 씻는 느낌이에요. 세수를 여기 오느라고 지금 했어요. 아, 그죠?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다가. 지난주에는 세수를 안 한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얼굴이 하얀 느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진걸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장 바빠. 예. 민생경제 살리기와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 규명에 올인 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픽스 왁자지껄은 너무 좋아합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거의 방송, 저는 이런 생방송 처음 봤어요. 제가 10분 전에 도착했는데, 저도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생방송 5분 전에 아무도 도착하지 않습니다. 1분 전에 이렇게 도착해 주시고, 그만큼 바쁘시고 활약이 많다는 거죠, 소장님? 그게 아니라 야담 왁자지껄에 맞게 야담 법석을 떨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방송 시작 전에 저도 모르게 합주기가 이것까지 하고 시작할 정도로 이분들이 정말 말씀이 많았는데. 나는 여기가 무슨 자리인지도 모르고 지난주에 왔는데. 네. 이제 녹화된 걸 보면서 아 이게 그 뒷담화 까라는 자리구나. 아, 그래요? 그걸 느꼈어. 아, 그래요? 탁 인상 쓰면서 진지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그러라고. 네. 지난주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랬나? 네, 본인이 거의 분량의 90%를 아, 그랬어요? 마음껏 집에만 계시다 보니까 이분이 많이 외로우시거든요. 지난주에 선생님 굉장히 재밌고 네. 또 신선하고 네, 신선하고. 큰 자극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너무 똑같은 방향의 평론은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매불쇼에서 일으킨 심도름을 지금 스픽스로 몰고 왔다. 아.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2,200분 정도 실시간 꽤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 김갑수 선생님의 활약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수요? 김갑수. 네. 오늘은 뭐 10,000명 가까이 들어와 부승찬 대변인과 네. 오인혜 가수님과 김갑수 평론 보러 들어오세요. 그럼 손님용으로 내가 저 이준석이랑 며칠 전에 네. 이게 문자 주고받은 거 공개할게요. 아, 와. 아니 근데 그 이준석 씨한테 허락 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허락 안 받아. 뭐 뭔들. 아, 그래요? 혹시 신당에 들어오라고 아, 그런 거 그런 거야? 내가 정치 안 한다는 건 분명히 아니까. 아, 아니, 그래요? 그래도 이따가 자문. 얘기할게요. 아, 예, 좀 여러분, 이따가 더 끝까지. 들어오시면. 맞아요. 예. 여러분들이 1,000분 이상이 되시면 실시간 1,000분이 넘으시면은 우리가 김갑수 선생님과 이준석 전 대표가 나눈 문자 메시지를 야, 공개해 근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진짜 대단하구나. 걔랑 왜요? 문자 했다는 게 이렇게 화제가 될 수 있는. 그 하여튼, 선생님 개인적인 거에는 관심은 없지만 이준석 대표와 아니 물론이지. 네, 물론이지. 아니 근데 네, 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이 범민주 세력이나 또는 친민주당 또는 제야 이렇게 네. 사회 평론가들하고도 소통을 하는 그 자세는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두루두루 소통하신 분이 많아요. 최근에도 송영길 전 대표 만났더니 이준석 전 대표랑 방송도 하고 소통한다.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 만났더니 얼마 전에 카톡 주고받았다니까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서로 비평도 하고 경쟁도 하지만 말은 하고 사는 거죠. 그건 사실 우리가 진보정도 보수간에 말도 할 수 없는 정도의 극단적인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지 사실 말은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얼굴도 보고 배울 건 배우고.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미덕이 네.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최방수님께서 부승찬 대변인 출마 지역구 좀 알려달라고 이런 댓글이 아직도 모르십니까? 어디죠? 용인시 병이고요. 수지. 용인시 병수지라고 네, 합니다. 수지구요, 예, 수지구. 수지구 용인 수지구. 예, 예. 거기 구민들, 네. 시민들 네. 예,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네. 수지는 거기 좀 고급 빌라 있고 그런 데 아니에요? 잘 사는 데죠? 네, 잘 사는 동네라 네. 뭐 어떤 동 같은 경우는 강남보다 더 보수표가 많이 나오는 네. 그런 좀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좀 어려운 그래서 한성규 전 의원이 사선을 한 데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곳에. 그러니까 이제 뭐 예선전도 치러야 되고 본선도 치러야 그렇군요. 되고 아니 내가 한번 거기 어떤 집에 그 초대받아서 한번 간 적이 수지에? 있었는데 집이 이렇게 잘 산다는 게 약간 상상 초월 고급. 대저택 어, 느낌. 네.
근데 야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래서 오. 거기라 그러니까 야 쉽지 않겠다. 오. 수지에 살면 수지 맞는다는 이야기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지금 네, 굉장히 동네가 이제 잘 나가니까. 아니 뭐 잘 사는 동네도 있고 네. 그거에 비해서 맞아요. 상당히 낙후된 지역도 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교통 환경 같은 것도 안 좋고 그 다음에 경기권에서는 그나마 또 환경 자체가 좋거든요. 근데 이제 난개발도 있고 아. 그래서 막 갈 때마다 이렇게 산 위에 집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 아, 사실. 야 그런 것들이 어떻게 허가가 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분야에도 좀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 네, 좋습니다. 지킬 건 지키고 네.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인 시장들이 전부 이제 그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전임 시장만 안 갔어요. 전임 시장만. 그 정도로 이권이 많이 개입되는 아, 도시이기도 그래요?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전에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지금 좋아요가 1밖에 없거든요. 지금 아. 487분이 계신데 좋아요가 많아야지 이제 더 많은 분들에게 공유가 되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왁자지껄은 다른 진지한 정치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렇죠. 조금 이렇게 왁자지껄하게 정말 편하고 그럼요. 그렇게 재밌는 게 포인트입니다.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프로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지금부터 메인 주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뉴스에 많이 나와요. 저는 정말 정알못이다 보니까 이분이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말씀을 들어보면 한국인 같은데 외모는 미국인 같은 인요한 혁신위원장님께서 요즘에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인요한의 광폭 행복 결실이 있을지 성공 여부 홍준표, 유승민, 김종인을 다 만났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리고 이준석 씨도 만나고 싶어가지고 부산까지 쫓아갔지만 사실 만나지 못했고 그런 이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인요한 씨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네. 1번, 2번, 3번 이렇게 네네네. 얘기해 보도록 아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묻어가면 그러니까 되겠네요. 워낙 뭐 이런 방송에서 많이들 말하니까 그냥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 성공한 바람잡이가 돼가고 있는 것 아, 같아요. 성공한 바람잡이. 재보궐선거 강서구에서 폭망한 다음에 뭔가 우리가 변신한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혁신위를 띄웠고 눈길을 끌기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진 인요한 박사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무슨 어떤 집행력을 갖고 국힘을 변화시킨다 이 생각은 못 하잖아요. 핵심은 네. 뭐 공천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니까 그건 따로 놓는다 이거였잖아요. 네. 근데 눈길 끌기에 엄청 성공을 한 거죠. 그 행보가 계속 뉴스를 타게 되니까. 나오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역할이 눈길 끌기만이 아니고 사실 그 윤석열이 자기 원하는 사람 공천시키기 위한 이제 토대 마련이다. 그러면 영남에 쫙 깔려 있는 묵은 돌들 이제 빼내고 자기 거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초속 말이다. 그 역할 충실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뭐 둘이 뭐 기획하고 짜서 하겠어요? 암묵적으로 자기가 무슨 역할인지 알겠죠. 그 정도 머리가 돌아갈 사람이니까 그 역할 잘하고 눈길 모으고 있고 거기에다가 언론들이 마치 뭐가 굉장히 신선한 화제거리냐 그 사람에게 이 포커스를 조망을 해주니까 네. 계속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게 또는 그 사람들 관심사라는 게 정말 이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인요한 씨가 사실 내용 없는 행보를 해. 뭐 유승민하고 만나서 밥 한 번을 먹었다. 또 네.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맨날 며칠을 하다못해 진보 채널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해주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성공한 바람잡이다. 요 한 줄로 요약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진짜 빈수레가 너무 요란하다. 빈술에 요란하다. 어차피 이미 혁신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재뿌리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참다 한마디 했죠.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겠는데 네. 마누라와 자식 문제라며. 바꿔야지. 그러니까 그걸 지적을 한 거예요. 오. 이미 인요한 씨가 그 이야기 할 때부터 처음부터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나 세간의 우리 민초들이 아니 윤석열 정권의 핵심적인 문제는 윤석열과 김건희 누가 부연인지 알 수 없는 통역이 김건희 여사 앞에 앉아있는 건 전 세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배우자와 또는 자식은 없지만 두 아주 분이 가까운. 정치적 자식이라 할 수 있는 한동훈 같은 그냥 입만 열면 야당을 모여가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짓밟는 것만 일삼는 자들이 문제인데 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나머지만 바뀌었다니까 어떻게 혁신이 됩니까? 근데 그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긴 합니까? 아니 결국 그래서 네. 방금 김갑수 평론가님 말씀하신 영남 중진들 어차피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 4선 5선까지 한 사람도 이번에 몰아내고 거기에 뭐 자기 측근들이나 정치검찰 최대를 심어서 탄핵 저지선인 100석이라도 된 다음에 네. 겨우 연명할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혁신이 실패했다. 그리고 저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는 말부터가 굉장히 시대착오지 말을 생각합니다. 그거 옛날에 이건희 씨가 한 말인데 이건희. 그런 건 모든 권력이나 기업은 늘 남자가 잡으니까 네. 마누라 빼고 자식 빼고 다 바꿔는 거예요. 배우자라고 해야죠, 이제는요. 아, 네. 여성 정치 응성 기성과가 이제 반반씩 돼야 되는 시대인데 얼마나 낡은 말입니까? 그런 말투부터가.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일게요. 네, 하나만 더. 정말 빈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 이현주 전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정말 야심차게 첫 토크쇼를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당의 문제를 맹비판하는 준비를 했는데 초대도 안 했는데 가가지고 그 두 분이 야심차게 준비한 내용 다 없어지고 가서 못 만났네, 영어로 무슨 대화가 있었네, 닥터네, 윤석 뭐네, 뭐 미스터. 내가 접네 뭐 이런 것만 남아가지고 네. 결국 인연 자기만 뜨고 이현주 전 의원이 지금 완전히 분노하셨습니까? 분노하고 계시더라고요. 결국 그 정말 국민에 위한 마지막 혁신과 구원의 메시지는 다 붙여버렸어요. 아. 저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남이 애써서 마련한 데 가서 짓밟으면 안 되죠. 지금 나도 참으시고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 잠깐만 이 네. 말에 네. 붙여갖고 이제 그게 능력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 모든 이슈를 딱 부산에 불쑥 나타나갖고 앞에 앉아서 뭐 따지고 보면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어. 네. 네. 그걸로 모든 시선을 받고 모두가 그 얘기를 하게끔 만드는 거 그런 능력이 세상에서 역할을 하는 거니까 네. 어떻게 저렇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나라고 할 수 있으면서 속으로는 이제 저게 저들의 저력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작가님은 언론이 편파적이라고는 생각보다는 그게 능력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상업적인 거죠. 아, 돈이 되는, 클릭이 더 많이 관심 되는. 관심이 끌려지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거니까 누구라도 구승찬 선생님처럼 착한 학생이 갑자기 빤스 벗고 뛰어봐. 그러면 이렇게 뭐가 오겠죠. 아, 뭐가 와요? 경찰이 오겠죠. 마이크가 네. 오겠죠. 아, 네. 마이크 저 구승찬의 옷을 벗었는가. 마이크가 왔습니다. 우리 부승찬. 저는요 그냥 박사님. 그 합리적 이성적인 생각을 하면 과연 우리 안 소장님. 소장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정치공학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예,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총선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네. 다가오는 상황에서 어찌됐든 이슈몰이를 해야 되거든요. 부정적인 이슈가 그동안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파란 눈의 한국인이 윤석열의 오더를 받든 안 받든 간에 결국은 이슈몰이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분은 근데 뭐 하던 사람이에요? 아니 왜 갑자기 어떻게 설명을 하냐? 나 빼고는 다 예, 알고 아니, 있는 뭐- 사람 유명한 정치인이에요? 아니 다들 그냥 대충 아는 선교사 집안 출신의 그냥 의사인데 그냥 뭐 사회사업가 이미지도 좀 있었던 의사인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네.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전략인 거예요. 전략인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정적인 이슈를 덮거든요. 어찌됐든 그치. 광폭 행보를 하면서 부정적인 이슈를 덮고 그 다음에 당에서는 혁신위에서 나온 안을 받는 신용을 낸단 말이에요.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준석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김철근 정무실장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사면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징계를 받은 사람이 어떻든 간에 혁신에서 안이 나오면 그걸 받고 그 다음에 좀 민감한 이슈는 권고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권고를 해서 이제 구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험지에 나와라. 부터 영남권 국회의원들 험지에 나와라. 그 다음에 다선 의원들 불출마 선언해라. 이런 안들을 내놓거든요. 네. 근데 우리 김은경 혁신이 안을 보면 지금 아직까지 민주당에서 받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분쟁만 있고 논란만 있고 네. 그리고 기득권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거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다 네. 정치공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 소장님 말씀대로 빈수레인데 네. 이 빈수레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우리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결국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언론은 또 상업적으로 움직이고 자극적인 거에 움직이다 보니까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거죠. 오히려 플러스다? 예, 네. 그래서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늘 해오던 혁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는다. 그런 인요한 같은 인물을 내세웠고 또 인요한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을 사랑한다면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래요? 네, 험지에 나와라. 뭐 이런 표현도 쓰면서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인요한 박사 얘기를 조금 더 살을 보탤 필요가 있는데 네. 그 인요한 박사가 이제 그 한국 근대사에 아주 뿌리 깊은 내력을 가진 한국인이지만 미국인이잖아요. 하여튼 특이하지 않습니까? 전 처음 봤어요. 생명부지 처음 보신 분이에요, 저는. 네. 네. 그다음 태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북한 탈북자요? 네. 깜짝 놀랐죠? 그죠? 네. 그 국회의원을 할 수 있다는 게. 국제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북한 외교관일 때 영국 런던에서 그때는 몰랐어요. 막 모르는 이 사람. 호위하고 이런 걸로 이자스민이라고 또 생각나요? 아, 동남아 쪽의 국회의원. 필리핀인데 그 우리 뭐라 그러죠? 다국적인 아니 뭐라 그러지? 다문화. 다문화인. 다문화. 예, 네. 다문화가죠. 배우도 하시지 않나요? 예? 배우 아니요, 영화 국회의원 했던. 아니 배우로도 나왔어요. 아니 뭐 그런 맞아. 얘기 완득이 영화에서 완득이. 맞아. 유아인 배우의 어머니로 나왔습니다. 네. 조명철 모르는 사람. 탈북인데 국회의원. 이 사람은 아주 심각한 존재예요. 어쨌든 심각해. 간에. 네. 네. 또 누굴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시각장애인 지금 피아니스트도 네, 또 국힘 국힘 있죠. 비례의원 있죠. 네. 그러니까 정치의 효용성에 있어서 네. 소위 그 눈길을 끌 수 있는 존재라면 정말 가리지 않고 쓰는구나.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네? 민주당은 그런 공천이나 네. 내각액은 집권을 했을 때 이제 그런 그 권력 다양성. 내부의 사람이건 그 의회건 그런 존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무적인 능력 내부에서의 실질적으로 뭘 할 사람이지 뭐 얼굴마다 이런 거가 좀 통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겠구나.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네. 빈수레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문제인데 그 부부가 말도 못해요. 우리 국민이 제일 분노하고 있는 거 19심 오염수 방류 사태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뭐 최근에 뭐 공지구 문제, 남 양평 휴게소 비리까지 하나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게 그런 걸 바로잡은 핵심인데, 근데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이즈 마케팅으로 성공했던. 네. 어쨌든 언론에 저는 이제 두 분이 상업성을 했는데 편파성도 있죠. 국민의힘 잘 되게 내심 말하는 언론이 다수인 건 사실이니까. 네. 그럼 민주당은 거기에 맞서서 혁신은 혁신대로, 투쟁은 투쟁대로 감동은 감동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하잖아요. 네. 강서구청장 선거 그거 민심의 중요한 경고였죠. 바로 그걸로 끝나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빠져나와서 지난번에 총선 이겼더니 대선에서 졌다 이런 자세를 띄었어야 되는데 강서구청 선거 이후로 하나도 민주당이 뭐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뭐 집회라 이랬습니까?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친환경 무상급식이나 옛날 반값 등록금 때처럼 뭔가 획기적인 정말 지금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때문에 미치게 생겼는데 그걸 뭐 하나 내세우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당내 기득권 세력들 다선 현역이지만 아주 구태한 사람들 불출마 선언하고 몰아내기로 했습니까? 저는 완전히 지금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다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폭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전에 허인의 전 후보 3표 차로 졌습니다. 민주당 후보인데. 문학진 전 의원 3표 차로 졌고요. 허인의 전 후보 12표 차로 졌습니다. 스피스 나오는 남영희 씨 200표 차로 졌거든요. 네. 서울 수도권은요. 저쪽이 혁신 좀 하고 새로운 뉴페이스 내세우잖아요. 네. 그럼 언제든지 민심이 아이고 민주당보다 더 겸손한 민주당보다 더 참신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핵심은 지금 민주당이 총선기획단 이번에 출범했는데 아직까지도 뭐 이제 회의 이제 하긴 했지만 네. 감동이 하나도 없다. 주목도 못 받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럼 제일 큰 문제다. 방금 안 소장님 말씀하신 윤석열 정부의 각을 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여당 인물이 이준석 전 대표잖아요. 자, 이준석 신당 창당에 대한 화제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신당 창당 이거 성공할 수 있을지, 만약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성공하길 바라시는지 관심은 있으시는지 이것도 약간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아이, 그럼요. 특히 여당에서는 약간 합리적인 보수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개혁의 바람을 불어보자라고 해서 똘똘 뭉치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신당 창당이 될까요? 일단 신인그 전 네. 부대변인 신기 변호사는 우리 스픽스에도 잘 나오는 건데 탈당해서 신당 선언 민심 동행이라는 준비원을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신데 파괴력은 지금 그렇게 크지는 않고 있죠. 네. 이준석 신당 정도 돼야 파괴력이 있겠죠. 이현주 전 의원도 사실은 무소속 출마를 방송에서 이 자리에서 정치공천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탈당은 기정사실화됐고 언제 어떻게 탈당하냐면 남아있는데 역시 이현주 전 의원 혼자만으로도 쉽지 않겠죠. 핵심이 이제 2030 남성들에게 일정한 지지력이 있는 이준석 전 대표. 왜냐하면 집권의 대표까지도 했으니까. 네. 네. 지금 분석이 엇갈리는데요. 저는 전망해 볼게요. 몸값을 최대한 키워가지고 키워서. 대구 지역에 공천? 국회의원을 하나 받고 공천 받고.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 진짜요? 사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으면 사실 윤석열 김건희 정권하고는 완전히 진짜 궤도를 달리했기 때문에 탈당하고 신당 만드는 게 맞거든요. 그게 그분에게도 맞고 한국 정치에도 발전이 될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이 지금 너무 극우 극단 패륜 세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제동을 걸었는데 말 안 듣는 거거든요. 그럼 나와야죠. 근데 거기 있으면서 전망이 네. 대선 전에도 그렇게 막 문제 제기하다가 마지막에 합류했잖아요. 그리고 힘 실어줬잖아요. 그리고 양두구육이라고 본인이 반성했는데 이번에도 양두구육 시즌2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혹시 네. 우리 평론가님이 공개할 문자에 그런 내용의 힌트가 있습니까? 아니 뭐 얘기하면서 풀게요. 네. 근데 오윤혜 씨, 네. 이준석이 뭐예요? 이준석은 젊은 정치인, 젊은 정치인, 말 잘하는 남성, 말 잘하는 말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말 박근혜 잘하는 키즈. 젊은 정치인. 아 박근혜 키즈. 그냥 제가 이해하는 대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누구 편든다는 쪽으로 네. 저는 생각하지 이준석 마시고요. 신당에 대해서요? 네. 그러니까 뭐 신당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네. 이준석이 멘토로 삼고 늘 찾아보는 유명한 정치인 있죠. 김종인 박사. 네 박사님. 그 사람이 어느 당 쪽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분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양쪽 네. 당에서 막 이 사람이 어르신으로 모시던데. 비례대표 의원을 4번을 4선 의원인데 네. 한 번도 지역구에 나온 적이 없어요. 지역구에 한 번 나왔는데 떨어졌어 이해찬한테. 네. 근데 이후에 4선의 비례의원을 하는데 2번은 보수 정당에 2번은 진보 정당에. 다 당선이 됐다는 거죠? 네. 네 번이나. 네, 네. 오. 그리고 장관을 했는데 노태우 정부 때 장관을 했어요. 그런데 또 김대중이 여기서 엄청 좀 귀하게 여겨. 그러니까 그 여당 야당으로 갈려 있고 더구나 이제 윤석열처럼 좀 폐악질하는 정권이 등장하면 우리는 완전히 대립된 두 개의 세계가 맞서 심지어는 선악이 맞서 싸운 것처럼 여길 때도 있는데 네. 또 관료 조직에게 보면 윗대가리 이 교체 몇 대 하부는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양 왔다 그 모든 구도를 다 넘나드는 존재들이 생겨나요. 네. 우리 역사 속에 꽤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준석을 얘기하고 있어서 왜 그러니까, 김종인의 김종인. 포석을 왜 깔았냐면 이 김종인 선생이 이제 독일에서 그 경제학 공부한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경제민주화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우리는 정치민주화만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극화 세계에서 경제민주화라는 가치가 얼마나 이제 소중했던가. 박근혜도 그걸 받아들여서 폐기를 했지만 표를 샀던 거예요. 네.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논제죠. 그게 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안고 있는 지금 최대 과제는 지금 눈앞에 막 개별 정치인들의 행동만 보이는데 실제로는 87년 체제의 극복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1987년에 만들어진 그 제도 하에서 한 30년을 살고 있고 그걸로 국가가 잘 발전을 했어. 네. 근데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폄하해서 모욕적으로 표현하는 게 운동권 안 돼 이런 거예요. 네. 또 반대쪽은 저 기득권 저 안 돼 이거 이렇게 양쪽이 돼 있어서 이제 그 시대를 극복해야 되는 논의가 한 10년 동안은 계속 제도를 어떻게 바꾸냐, 뭐 대통령제를 뭐 4년 중임제로 하냐, 내각제를 해보냐, 그 제도를 막 논의하게 됐는데 사실은 극복돼야 될 단계가 다음 단계로 한국이 이제 더 이상 민주당 계열의 고인물로도 국힘도 이 안 돼라고 이제 생각하는 여론이 아마 다음 대선 때는 물밀듯이 정말 물밀듯이 몰아닥칠 거예요. 그래요? 다 아세요? 시대 교체라고 그래서 시대 교체. 시대 교체가 네. 87년 극복을 위한 시대 교체가 거기서
아마도 중대하게 제기되는 게 세대 교체일 거예요. 한 세대 교체라는 건 하나나 두 개의 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마크롱이 70대 대통령이 있다 다음에 39살짜리를 뽑아야 한 두 단계를 건너뛰는 게 세대 교체거든요. 네. 물론 모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고 주요 포스트에 있는 결정권자들을 그렇게 바꿔버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엔 이제 이준석이 다음 총선에 내년 4월 총선에 당선되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 시기부터 이 친구는 대선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 준비. 예, 그게 노무현의 길이 있고 안철수의 길이 있어요. 너무 다른 사례를 들어보면 네. 예, 하나는 성공하고 하나는 지금 폭망으로 네. 가고 있죠. 근데 어쨌든 그 두 길에 굉장히 유사성을 많이 보이는데 이제 세대 교체론이 대두가 되면서 이 친구가 신당을 만들어서 이 노무현 모델로 갈 것이냐, 조직화. 그 다음에 공중전으로 신당 같은 자기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라도 언제라도 적어도 10대에서 30대 혹은 40대까지의 우상으로서 언제라도 정치적으로 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 됐을 때 그걸 확 써갖고 정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그런 행보를 보일 수도 있을 테고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한 4, 5일 전에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 와. 한 1년 만에 문자를 보내봤어요. 했더니 나한테 이제 호칭이 선생님이거든. 네. 선생님 저 발길 가는 대로 갈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지사 시절에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 잃을 뻔한 그때도 그 앞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측근 김용 씨한테 들었는데 지사님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판결 나는 대로 살 거다 그래. 그러니까 정치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마음 탁탁 비우겠다. 뭐 그런 게 있나 봐. 무슨 큰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이 친구도 뭐 머리를 끝없이 굴려보겠지. 신당을 만들어봐. 무소속으로 나와봐. 국힘하고 재결합해봐. 어느 게 폭망하는 게 이제 이 윤석열하고 재결합은 이제 거의 그랬다가 얘는 끝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구상을 하는 걸 텐데 요는 네. 국힘과 민주당이라는 구도를 벗어나 있는 정치 행보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탄압과 희생의 서사를 쓰고 있는 것이다. 지금 무도한 권력이 있잖아. 네. 그걸 적절히 타겟팅을 해서 그 앞에 얻어맞고 상처받고 탄압받는 서사를 쓰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국힘 내부자였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완전 톡 튀어 있잖아. 그리고 여야를 안 가리고 누구하고라도 만나잖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다음 시대 교체 자원으로서 자기를 자리매김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뭐 소득을 좀 얻어도 좋고 못 얻어도 좋으나 네. 큰 그림은 더 다음 단계 집권 큰 꿈을 갖고 있다.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우리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길게 말했네. 그러니까 너무 아니 문자까지 주고 받으셨는데 네. 이 정도 시간은 드려야죠. 그래서 제가 잘 경청하고 아니 있습니다. 본인도 만만치 않게 길게 말했거든요. 예, 우리 예. 부승철 아니, 박사님 저는 말씀 잘 해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그 왁자지껄에서는 네. 이게 묻어가는 게 이 특기자 장기라.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네. 저는 리더라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사가 네.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이 어느 나라든 리더들은 이제 일종의 국민들이 동경하는 뭔가가 있죠. 그리고 추억으로 삼을 만한 뭔가가 있고. 근데 이제 이준석 제가 감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평을 하는 거는 무의미할 수도 있으나 네. 편한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고요. 개인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기가 좋은 사람이고 그 개인기라면 이제 말주변이죠. 네. 그 언어의 미학으로서 저는 이 자리에 왔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찬바람을 아직 안 맞아봤어요. 뭐 물론 윤석열한테 당한 그게 있긴 하지만 아직 찬바람을 맞아보지 않은 사람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준석 대표를 생각하다 보니까 뭐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신당 창당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안 간다. 예. 네. 양당 체제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다당제라는 거는 사실은 좀 어려운 구조고 그거는
정당 구조에서 역사가 지금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쉽지 않고, 물론 이준석을 지지하는 중도층,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그 다음에 청년, 그래서 이제 뭐 중수청이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본인이 그냥 제 평가가 맞다면 본인이 상당히 머리를 쓸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천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뭐 이 바른정당인가? 의 실패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몸값을 높이는 쪽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약간 안 소장님과 의견이 일치하시네요. 몸값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고, 네. 아직 국민들이 추앙하거나 따를 만한 리더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주진 못했다. 그런 점에서 있어서는 국회의원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지금 단계가 상당히 이준석한테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다. 여기서 한 단계 큰 인물로 갈 수 있느냐, 네. 아니면 여기서 주저앉느냐. 그래서 미래를 대표하는 리더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온전히 이준석 대표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고요. 네.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로 봤을 때는 개인기를 가지고 네. 돌파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따뜻한 곳을 찾으려는 따뜻한 곳. 네. 네.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게 또 제 시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슬슬 시도를. 그 얘기의 뭐 반론은 아니고요. 네. 그 이제 개인기로 돌파한다 하는 것과 강력한 지지층이 있느냐에 이제 문제적인 차이점.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일단 그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일본의 청소년들한테 혐한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한국에 대한 인식에 경악을 한대요. 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른 거야. 일본의 5, 60대들, 60, 70대들이 한국 하면 네. 뭐 굉장히 나쁜 이미지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청소년들은 전혀 모르는 거야. 없죠. 요즘 막 케이팝도 유행이고 막 이런. 그냥 멋있는 나라인 거야, 한국이. 네. 내가 살면서 느끼는 게 지금의 10대, 20대가 저 같은 세대하고 같은 땅에서 같은 언어를 쓰고 사는데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거구나. 아예 달라, 아예. 다르죠. 많이 네. 달라요. 그 다르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노무현이 노사모라는 팬클럽이 생겨서 최대 30만이 움직여서 결국 정권을 잡았어요. 네. 그건 거의 기적이야. 지지도 1%였던 사람이거든. 오, 네. 그런 게 지금 그 이준석에게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네. 그러면 나머지 세대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싸가지 없어, 말버릇 없어, 뭐 고생을 모르는 놈이야, 부유층 자제야, 뭐 이런 식으로 접근. 그 말이 하나도 안 통하는 시점에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는 이 친구가 한국의 거대한, 아까도 쓴 말을 다시 한 번만 쓰자면, 왜요? 시대 교체가 요청될 때에 자기 세력을 등에 업고 점령군처럼 확 이 국가를 장악할 수 있는 네.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네. 그거는 공중전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특히 국제 외교 관계에서 이 친구가 어떤 자원으로 활용될 때 가장 빛나게 자기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미국과 중국과 네. 일본과 러시아와 그 외 유럽계 나라들과 어떤 국제관계에 있어서 이 친구가 장관이라도 한 번 했을 때 아주 빛나는 역할을 통해서 갑자기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국내 최대 보수정당의 당대표가 됐다는 게 일단 한 단계를 확 건너뛰어 버린 거예요. 네. 이 다음 단계가 뭐겠어? 집권에 준하는 수준의 행적 체험을 갖는 거예요. 뭐 장관을 하든 총리를 하든, 그리고 네. 집권까지 이런 플랜의 과정 중에 있는데,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의 여야 구도 있잖아요. 네. 국힘당 대 민주당의 구도 속에 어느 한쪽으로 묶어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는 저쪽 놈, 저쪽은 저쪽 놈 하는데, 실은 그 구도가 무망한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거의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급 정치인이 됐죠. 주목도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럼 맞아요. 지금도 김기현 대표는 몰라. 누군지 몰라요. 네. 오죽하면 근데 본인은 의원으로서 영광을 다 잃었대요. 도대체 뭘 잃었는지 보니까 모르겠지만. 세상에 네. 갑자기 외부 인사가 나타나가지고 김포 출마해라고 압박하니 네. 정치가 무상, 인생이 무상해서 한 말이겠죠. 네. 그 정도로 그리고 이준석이 그 정도로 일면 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내세워서
당 장한 다음에 토사구팽 한다는 걸 느꼈나 봐요. 그래요? 아, 이제 나는 슬픈 수도권 일이네요. 나가서 인효아는 말로 스타라 그랬지만 여러분 세상에 국민들이 모르는 스타가 어디 있습니까? 김기현. 김기현, 뭐 박대 줄리는 사람 언급했잖아. 누군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타도 아닌 사람들 내쫓고 그게 정치 검찰도 심을 겁니다. 근데 이전 때문에 그 정도 유명해진 사람 맞죠? 근데 그래서 주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제가 인정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네.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한국 정치 위해서도. 이렇게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문제점에 각을 잘 세우다가 얼마 전 경향신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윤석열은 명칼럼을 썼어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비리로 온 국민이 들끓는데 왜 한마디도 안 하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본인이 옛날에 수사에서 과잉 수사하고 마녀사냥에서 집어넣었던 것들이 떠올라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말 안 한다라는 예리한 지적도 했어요. 실제 저도 그걸 보거든요. 설명을 못해요. 비리가 맞으니까. 근데 거짓말하다 보면 국민들 분노가 더 자극되니까 아예 말을 안 하기로 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놓고 마지막에 결국 다시 윤석열하고 손잡는 건 너무 비극이잖아요. 그럼요. 기회주의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네. 그럼 저는 그 서사, 아까 두 분이 서사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네. 탄압받고 쫓겨나고 입 바른 소리한 노무현 대통령이 3다음 땅 거부했던 그런 서사가 형성이 되는 건데 대선 전에 양두국 시즌1을 했어요. 본인이 그래서 개고기 팔았다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윤석열한테 짓밟혔어요. 3개월짜리 당대표 만들겠다고 녹취도 공개됐잖아요. 윤석열의 거친 녹취. 네. 그래서 쫓겨났어요 실제로. 이건 정당법 위반이거든요. 현 대통령이 정당의 대표를 몰아내고 경선에도 개입해서 안철수 주저앉히고 나경원 주저앉히고 유승민 이거 정말 실정법으로 보면 옛날 윤석열 수사한 방식은 윤석열 감옥 가야 돼요. 네. 근데 또 손잡는다. 이게 너무 어이없어서 저는 제발 그러지 않기만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국민들도 진짜 웃기고 자빠졌네 이러면서 그냥 박장대소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안철수의 길이거든. 네. 노무현의 길, 안철수의 길을 얘기한 게 그러니까 맞습니다. 안철수는 정말 셀럽으로서 새로운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의 기대치를 갖고 네. 내용 없이 모호한 채 오다가 네. 지금 말한 대로 큰 권력에 기대고 기대는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더 이상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존재가 됐잖아요. 네. 근데 노무현은 아무것도 없는 맨놈에서 정권까지 잡은 그 길이고, 근데 노무현의 길이 한 10,000배는 더 힘들죠. 그렇죠. 그 네. 길을 감당을 할까? 그건 저는 모르죠. 윤 정부를 살아보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한테 바라는 거는 유권자로서 아주 평범한 경험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결혼, 출산, 군대 이 정도는 경험을 해야 우리 국민들이 뭐가 고민이고 어떤 걸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씨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결혼과 출산부터 하시기를 우선 추천해드리고 자 조금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광고 영상부터 보고 오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네, 광화문 살롱 유기농 쿠키 세트 여러분들 정말 오시는 분마다 너무너무 맛있다고 네. 칭찬 일색이십니다. 광화문 살롱 쿠키 세트 9가지 종류 쿠키 구성되어 있고 총 43개 쿠키를 한 상자에 담아서 드리는데 우리 스픽스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 16% 할인된 가격 3만 원에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정기 배송되고 주문 접수 후에 바로 제작을 합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택배 발송 2, 3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더보기 링크 또는 스픽스몰에서 광화문 살롱 쿠키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세 분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제품인데 스픽스몰에서 자체 제작한 서울대 출신의 한의사분과 연구해서 아주 엄선된 원료로 만든 숙취 해소제입니다.
스픽스와 공동 제작했습니다. 섭취 방법은 술자리 전 한 포 또는 술 먹고 또 술자리 후에 한 포를 드시거나 다 까먹었다 하면 그냥 생각날 때 한 포를 드시면 되고, 보통 숙취 해소제가 한 포에 3g인데 이건 5g이에요. 그래서 다른 숙취 해소제에 비해서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 본품 한 개당 5개씩 들어있고 지금 아주 특별한 할인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2+2 해가지고 원래는 5만 원인데 45% 할인을 진행하고 있어서 27만 9천 원에 2+2 세트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행사는 12월 5일까지만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술편안으로 여러분들 편안하게 숙취해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보기 링크 또는 스픽스몰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우리 부승찬 대변인님께서 먼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민주당입니다. 총공세에 나선 민주당 관련된 이슈를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한동훈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 국민의힘은 탄핵 중도 금단 현상이냐 이렇게 또 반발을 했는데, 우선 이 탄핵의 정치적인 파장, 한동훈 탄핵입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뭐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 네. 탄핵 소추할 때도 사실은 이게 법률적으로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국무위원들은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도덕적 책임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법률적 책임뿐만 아니라 도덕적 책임도 져라 하는 의미에서 국무위원이 이제 청문회도 하고 네. 그다음에 무슨 사건 사고가 있어났을 때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 요즘은 그런 도덕적 책임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해서 이동관이나 한동훈 같은 방통위원장이나 네.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네.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도덕적으로 문제도 있지만 뭐 한동훈 예를 들면 정말 차고 넘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네. 그 법인카드 특활비 뭐부터 시작해 법인카드 사용 휘발됐다. 그리고 뭐 2개월 단위로 폐기하고 이런 것들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다음에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 피의 사실을 공표합니까? 뭐 이거 같은 경우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거죠. 그 또 하나 뭐 이제 결정적인 예를 들면 네. 검찰과 경찰의 이제 수사권 조정 관련된 이제 법이 통과됐잖아요. 네. 법이 통과됐는데 이제 시행령을 가지고 이거를 다 무력화시키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도덕적인 책임성도 있지만 법률적인 위반 사항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탄핵이 가능한 요소들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 민주당이 해낼 수 있을까요? 한동훈 탄핵? 글쎄요. 그건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요건은 차고 넘치지만 과연 추진까지는. 예. 그래서 뭐 이동관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내용만 보면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는 뭐 탄핵을 소추를 강행하는 거로 네, 이동관. 보이고요. 네. 뭐 어찌됐든 국회의원 3분의 1이 발의하고 그다음에 제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되니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는 뭐 탄핵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 같고요. 한동훈에 대해서는 약간 이게 재는 것 같아요. 상당히 그 눈치를 보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뭐 한동훈 급을 높여주는 거다 뭐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눈치를 보는 게 뭐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그런 입장인데 네. 저는 국회가 사실은 입법이 무력화됐거든요. 입법 상권 분립 자체가 무력화됐어요. 행정부의 어떤 독단으로 인해서 입법부의 기능은 완전히 정지된 상태거든요. 지금. 네, 그리고 국무위원들은 이게 국회에 와서 하는 행태를 보면 이게 국무위원인지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자질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국회를 무시하고 그다음에 아까 검수완박 관련된 시행령을 통해서 이거를 무력화시킨다고 하지만 시행령을 가지고 무력화시키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반대의 질문을 평론가님께 네. 드리고 싶은데, 입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시행령으로 이렇게 뭐든지 다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이런
뭐 한동훈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인사들 말도 안 되는 인사들은 그냥 막 내려꽂는데 이렇게 문제가 차고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시원하게 탄핵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들을 왜 망설여지는 겁니까? 이게 뭐 흔히 말하는 역풍제 이건데 민주당이 잘해야 되는 게 그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린 게 이제 행정 권력, 소위 독재자가 네. 이 뭐 삼권 분립이고 나발이고 없이 그냥 마구 쥐 흔드는 거에 대한 방어책으로 최소한의 의회 방어책으로 마련한 게 불체포 특권이나 탄핵이나 네. 이런 것들인데 이게 국민들에게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자기 보호하려고 의원들이 저렇게 몸부림친다 하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이제 윤석열 열사 같은 정말 이 한 몸 희생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깡패짓이에요로 온몸으로 보이는 존재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이제 계몽을 잘 시켜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그 민주당은 이 탄핵이라는 이 수단을 그 뭐 여론에 호소하는 그런 걸로 해서 자꾸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그냥 정치적 효과, 이득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 유효적절하게 잘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 그러니까 뭐 탄핵하면 최소한 4, 5개월, 길면 최장 6개월까지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를 못 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 탄핵이 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 동안에는 네, 그렇죠. 헌법재판관이 결론을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기 전까지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그 12월쯤에 그냥 제 의견이에요. 네. 한동훈은 놔두고 네. 그다음에 이 이동관을 탄핵을 걸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게 탄핵이라는 게 말은 법률 위배 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정치적 탄핵이에요. 박근혜에 대해서 정리됐잖아요. 법적으로 들어가니까 박근혜도 억울한 거 되게 많구나. 이거 우리 새롭게 깨달았잖아요. 네. 근데 정치적 무능 때문에 국민들이 파면시킨 거라고 이것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가령 최욱의 더 라이브라는 KBS 밤 프로 가끔 보세요? 네. 네. 재밌게 보죠. 아, 그럼요. 예, 근데 이동관이 들어오면 이봉규의 더 라이브로 바뀔 거라고 네. 약간은 우스개 삼아 그러죠. 근데 네. 실제로 그런 세상이 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총선을 앞두고 거의 저쪽이 미친 듯이 폭주해갖고 이 방송 매체 주요 진행자들을 싹 그런 식으로 이제 도배해버리면 그것도 장담 못해요. 이미 KBS 최경영 기자님이나 홍상 기자님 다 나오셨잖아요. 더럽다 하고 아마 손 털고 네. 일단 나온 것 같고 혹시 아마 정치적 뜻이 있는 거 아닌가도 뭐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정확한 모르겠어요. 네. 여하간에 그 한동훈이 이렇게 부각되는 거는 민주당으로 그리 나쁘지 않으니까 네. 이동관 아주- 먼저 탄핵해라. 아주 화나고 네. 하는 짓을 볼 때마다 제가 왜 이렇게 쟤는 까불대냐 그 말을 네. 한동훈을 향해서 여러 번 했는데 그거는 그 정서적 그 파괴를 감수하면서 견뎌야 될 뭐 그런 고통이죠. 고통을 견뎌야 될 고통을 대상인데 견뎌야 민주당이 이긴다. 공연히 그 민주당이 그 칼 찔러 갖고 네. 피가 일로 튀는 걸 감수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네. 한동훈이 된다. 이동관? 이동관은 현실적 이유 때문에 네. 그냥 전격적으로 의석이 되니까 탄핵 발의를 해버리라고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망설이지 네. 말고 네. 가라. 네. 아니라고 선택됐을 때는. 이게 맞습니다. 뭐 저희는 뭐 윤석열 탄핵까지 주장하는 입장인데 뭐 이동관이나 한동훈처럼 윤석열 앞잡이 노릇을 하고 거침없이 야당을 모욕하고 사실 국회에 온 순간 그 야당 온 개개인의 역량이 설령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로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감기관입니다. 감사를 받는 사람이에요. 행정부가 와서 국회로 호통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권에서 여러분 보셨죠? 이 장차관 와서 다 호통을 칩니다. 이제 차관들까지 나서 호통을 치고 유병호 보셨죠? 차관급인데 본인이 막 의원들을 말 끊고 호통을 그래요? 칩니다. 뭐 아니 윤석열이 시켰잖아요. 싸우라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가 극단적인 입법부가 극단적인 이 네. 정치검찰 독재, 행정 독재의 상황에서 최소한 탄핵은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저도 그래도 신중해야 된다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막 아무나 아무 때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탄핵이라는 상황이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한동훈은 너무나 웃긴 게 야당이 습관적으로 탄핵을 남발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장난하듯 말아요. 지금 솔직히 탄핵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나와서 탄핵하라고 먼저 얘기했죠. 탄핵이라고 윤석열 본인도 이야기했고 근데 사실 거짓말이죠. 서민 예산을 늘리니까 탄핵을 추진한다고. 저는 그렇게 뻔뻔한 거짓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정치 중에.
서민 예산이 줄어들고 민생 예산, R&D 예산이 줄어드니까 탄핵감이다라고 했지 사람들이. 와, 윤석열 대통령 서민 예산, 민생 예산 늘리니까 나를 탄핵하려고 그런다. 탄핵할 때 해봐라 그러는데 네. 한동 똑같이 탄핵할 때 해봐라 그러잖아. 말도 똑같이. 얼마나 건방집니까? 탄핵은 민중이 결정하고 주권자 결정, 니네들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 주고. 네. 그다음에 야당에서까지 탄핵 남을 했던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이상민 한 명 했습니다. 이상민 한 명. 그 다음에 검사 한 명.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나 많은 논쟁을 거쳤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신중파하고 네. 역풍파들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법으로만 따지면요. 이동관은 정치적으로 탄핵하는 게 맞고 네. 한동훈은 진짜 법무부장이니까 가장 법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정책 주임부 가장 잘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검찰청법에도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은 지시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무슨 검찰 2% 수도 접속했다 그러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재명 대표나 야당의 사건은 완전히 구체적인 피사실을 공표하고 정책 중립 위반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언론보다 먼저 이야기한 것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것은 탄핵사유가 됩니다. 위법행위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네. 인사검증단 설치했는데 얼마나 많은 실패했고 이재화는 자기가 다 책임다 그랬죠 분명히. 여러분 기억나죠? 인사 실패하면. 근데 자기는 책임 없다. 청와대에 보내기만 했다라는 또 그래서 저는 이제 이야기를 줄 텐데 네. 이동관 한동훈 정도는 탄핵해도 된다. 네. 근데 이 그림에서 하나 아쉬운 거는요. 뭡니까? 지금 윤 정부의 이 폭주에 있어서 우리가 뇌리에 뭐가 그려져요? 윤석열이 경로했다 하면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그 하수인 한동훈이 그걸 명을 받아서 뭐 누구를 찌르고 기소하고 이 그림이 딱 그려지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맞서는 것도 민주당 야당 의원들이 이 말 저 말 너도 나도 뭐 탄핵 이러지 말고 사실은 이재명의 판단에 모든 게 맡겨진 그림이 만들어졌어야 돼요. 예, 윤석열이 칼로 찌르면 야당 당대표 이재명이 그중에 너를 탄핵시킬 거야. 나는 얘는 안 하겠어. 이런 선택권과 판단을 힘을 실어줘야 된다. 할 수 있는 존재로서 네. 이재명 당대표가 부각이 돼서 네. 그냥 너도 나도 와글와글 뭐 이렇게 하지 않게끔 이 대표의 결정 권한이 강화되는 모습이 가야 좀 된다. 부각돼야 되겠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의 당대표입니다. 야당의 당대표 이재명의 리더십 살아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라지고 있는 것인가? 어떻습니까? 당 내부의 분위기는? 이거는 변희재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변희재? 오. 변희재 씨가 이제 윤 정부 등장하고 나서 계속 이재명 대표를 타박을 해요. 좋은 뜻으로. 네. 애정을 갖고 타박을 해. 왜 저렇게 무력하냐. 당장 나와서 싸워라. 네. 거리에서 하면 막 이 말을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고 계속 느꼈어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기회마다 그건 아니다 하는 게 황교안이 떠올랐던 거야. 거리로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니까 네. 그 반대쪽에 황교안이 뭐 거리에서 카페트 깔고 난리 거의 났어요? 몸부림을 진짜? 쳤는데 네. 최대한 폭망을 했거든.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전사적 성격을 수사적 성격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하려면 하겠지. 네. 근데 이제 지난 1년 반 동안 그 이재명은 뭘 했냐면 두들겨 맞아서 피 흘리는 것만 한 거예요. 맞아요. 계속 기소당하고. 그래서 지지자들에게 재판받고. 연민, 가슴이 아프고 상처받은 용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언어도 점점 약간 종교 지도자 비슷한 걸로 바뀌었어. 아, 그래요? 이렇게 마이크에서 이렇게 할 때. 네. 그러니까 되게 차분한 말투로 바뀌신 것 같아요. 지도자의 행보를 보인 거고, 네.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좀 많이 맞았어요. 네. 난 그거는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요? 본인이 계산해서 짠 행동은 아닌데 자연적으로 그렇게 됐어. 네. 그런데 계속 두들겨 맞기만 하면 누가 좋대? 안 되죠. 이제는 이제 반격의 이제 시점이 왔잖아요. 시점이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저게 억울하게 저렇게 법적으로 당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인식하게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단박에 뭔가 행사가 돼야 돼요. 단박에 어떤 이벤트, 어떤 특정한 일로. 예? 근데 뭐 이제부터는 그런데 다만 야당 내지 민주당의 행보에 결정 권한이 이재명 손에 달려있는 그림을 자꾸 만들어가야 되고 이재명도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과 이게 만나달라고 애원하지 마시고 이제 동급의 국정의 양 진영으로서 네. 이제 행보를 보여야 된다. 네. 일단 그런데 이 대표에게 좀 뭐 아쉬운
네. 아쉬운 것들이 좀 있는데 있으면 좀 참아주시고. 참을게요. 자, 우리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재명 대표는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재명을 좋아하는 게 이제 맞아요. 성남시장에서 성공한 거, 그 다음에 이제 행정력. 행정력, 그 다음에 사이다 네. 발언, 이런 그 다음에 약간 그 능력 있는 것들이 말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갖고 있죠. 그러면서도 약간 투사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뭐 이제 단식도 했지만 그거보다 네. 더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께서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우리 이렇게 평론가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요. 이제는 당 대표로서 그 동안은 진짜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맞는 모습, 수세적인 모습들을 많이 탄압받는 보였죠. 모습. 예. 네. 탄압받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사법적인 판단, 뭐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약간 그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행동의 반경 자체가 넓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무너진 민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입법 기능을 다수 제1야당으로서 보여주는 모습, 네. 그리고 이끄는 모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소정당이지만은 뭐 정의당이라든지 뭐 당론으로 뭐 체포, 동의안 가결을 이끌었던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정당들하고도 직접 뭔가 그 협상을 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 현재까지는 당대표께서 그런 모습들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느 정도 굴레를 벗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민생을 지고 가야 되는 거고요. 국민이 진짜 가려운 거, 진짜 가려운 거를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네. 내놓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폭정에 맞서는 투사의 이미지, 그리고 야당의 본래의 모습, 이런 두 가지 축에서 이재명 대표가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내년 총선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국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네. 거기 첨언을 할게요. 내가 이재명 대표의 아쉬운 부분을 얘기를 하겠는데 그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늘 정보기관에 살해 협박을 받으면서 했기 때문에 그 지지자가 되는 거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네. 30년, 40년을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김대중의 주장을 대신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진보적이고 민주주의를 향한 온몸을 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했고 요직을 담당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돼서 손짓하니까 골로 획 넘어가서 정반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가 또 김경재 그 뭐 꽤 있죠. 예, 아주 많아. 동교의 배신자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 너무나 놀라운 일인 네. 거예요. 네. 일생을 김대중을 따라다녔는데 김대중 돌아가시고 나니까 갑자기 박근혜가 한 자리 준다니까 헷가닥 넘어가는 사람들이 근데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40년을 끌어왔지? 그게 리더인 거야. 박근혜 리더십? 아니, DJ 리더십이 네. 이런 놈들을 데리고 어떻게 40년을. 나쁜 놈들도 내 밑에 데리고 내 밑에 놓고. 그냥 충성 바치게 하는 게 리더라고. 자, 그럼 김종민 얼마나 바른 소리 잘하던 사람이야. 네. 이원욱 정말 학생운동 시절에 전설적 스타 같은 사람 중에 하나야. 조응천 나름 굉장히 양식 있었던 검사야. 그래요. 또 누구 있을까? 이상민 뭐라 그럴까? 너털한 그 아저씨 같은 좋은 후덕한 인상으로 대전 지역의 평판이 좋았던 사람이야. 이상민 네. 행안부 장관이요? 아니, 하여튼 민주당 내가 지금 대전. 역설적 얘기를 하는데 흔히 수박이라고 지금 불리는 사람들의 지난 행태를 보면 진짜 화가 나죠. 화가 매우 나지.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무슨 이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정치 리더예요. 그러니까 흔히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거의 칼처럼 내쳐야 되고 네. 어떤 놈은 끌어안아서 내 밑에 두고 이걸 보일 수 있어야 돼. 그거는 능력의 문제야. 그걸 못하면 못하는 거야. 집권을 못해.
국가의 리더가 될 수가 없어. 네. 근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지지자들의 발언권이 너무 세진 거야. 네. 그래서 이재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목숨 걸고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수박 저 새끼 죽여라 지구당 사무실 찾아가고 막 난리가 났어. 화가 나니까 그 충정을 모를 수가 없어. 근데 이게 계속 방치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옛날 무슨 파는 단일 계파 덩어리면 완전히 다른 차원인데 이건 아니야. 모래알들이야. 네. 각각 자기 살자고 이재명에 반대하고 지금 후회하는 사람도 많을 거야.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짜 금태 기어들어갈 걸 이런 사람도 많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그만큼 떠들어대고 손가락질을 해줬으면 이제 됐고 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 나중에 플랜까지 다 지지자라는 스피커들이 짜고 있더라고. 그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얘는 낙마시키고 얘를 집어넣고 그게 재밌게 노는 건 좋은데 노시라고. 네. 근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필요한 인물이면 옆에 누가 아니면 칼같이 잘라야 된다. 그런 리더십을 보여달라. 그거를 총선을 앞두고 네. 그냥 지지자들이 와글와글거리게 또는 당내 열렬 의원들이 막 그러지 않게 이거는 당대표 선에서 정리해달라.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거 못하면 안 돼.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전국의 주도권 또는 주목을 받았던 건 단식투쟁 국면이죠. 네. 그리고 그때 국민항쟁도 선포했고 국회 안에서도 집회를 막 매일처럼 하고 국회 밖에서도 막 지지자들 또 모이고 또는 꼭 지지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이 제1야당 대표를 이렇게 죽이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민심이 여기서 폭발했었습니다. 그리고 단식하니까 그걸 그 표륜적으로 회먹어라 몰래 먹고 있지 않느냐 그 표륜 짓거리들 국민의힘이 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안쓰럽다는 비판 지적적인 평가도 있었고요. 그리고 황당하게 가결파들 반란으로 궁지에 몰리고 배신당한 예수처럼 그다음에 그것이 영장이 기각되고 그때만 해도 이제 지도력이 다시 이제 살아나겠다 했는데 지금 저는 굉장히 위기라고 봅니다. 위기다. 저 인유한을 내세워서 빈 수레가 요란하고 오히려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준석이 순서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부의 주도권을 제1야당이 이렇게 뺏기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정치공학적으로 뺏기는 게 아쉬워서 한 말이 아니라 네. 하루하루가 우리 민중과 조과 서민과 중산층은 날마다 위기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과 경제와 평화와 외교와 국방이. 그러면 국민항쟁 선언했잖아요. 네. 국민항쟁 해야죠. 행동으로 보여달라. 꼭 국회 안에 집회를 하고 국회 밖에 집회를 하고 매주 집회를 하라는 방식 그게 아니도 좋습니다. 네. 우리 지금 억울하게 돌아가신 최상병, 이태원 참사 일주일 추모제도 안 오고 박근혜만 지금 꼼을 따라다니는 윤석열, 교회에 가서 예배 조작까지 했습니다. 예배 조작까지 심지어는 이제 도로 조작 다 조작하다가 주가 조작, 잔고 조작 할 게 없어 예배 조작까지 하고 이제 국토 조작까지 하고 있는데 왜 투쟁을 시원차례 안 하냐는 거죠. 이거 저는 이게 굉장히 지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위기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지난 9일 최상병 사건 방송 장악 오송 참사 관련해서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몇 개는 진행은 되죠. 근데 일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서 국도위에서 야당원들이 많은 거 밝혀냈거든요. 네. 단 5일 만에 종점 변경이 시도된 것도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10일 만에 김건희 고속도로가 등장했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도 100% 동의하거든요. 안지걸 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나와야 된다. 근데 그 모멘텀이 뭐냐 이거야. 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로 도대체 민주당의 역량을 이재명의 지도력을 보여주느냐. 그거는 제 고민을 생각에는 해달라. 아니 1특검 5국조라고 하는 1특검 5국조. 12월 달에 예정된 정치 플래닝인데 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의안 내에서 그냥 갈 수도 있지만 온 세상을 뒤엎는 거대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 일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뇨한 씨가 아무것도 아닌 그냥 밥 먹는 약속인데 온 매스컴이 다 들여다보게 집어삼키죠. 만드는 것도 하나의 재능이듯이 네. 그러니까 1특검 5국조 안에는 더구나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맞아요. 섹시 아이콘이 섹시. 들어있어. 이건 네. 너무나 섹시한 아이콘이에요. 네. 아이템이에요. 아이템.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소개서 지켜보고죠. 할 수밖에 없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윤 씨 일가를 뒤집은 뒤얹고 있는 모든 가족이 다 범죄자 물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 다 인식하게 됐는데 네. 이걸 어떻게 야당이 다루느냐? 맞습니다. 마누라 그래, 장모 그래, 처남 그래. 그 다음에 안 드러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냔 말이야. 그러니까요. 이거를 야당에서 하는데 야당 입장에서 먹거리가 너무 많네요. 근데 네. 이거를 최대한 저쪽은 네. 그냥 조용히 조용한 지나가게. 정치 일정으로 가게 만들 것이지만 이걸 이 섹시한 소재를 얼마나 거대한 이제 이 태산이 이슈로. 준동하는 일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 네. 여기에 모든 걸 걸어야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네, 이겁니다. 맞죠? 결론이 뭐냐면 네, 맞습니다. 이 험악한 시기에 국민들이 기댈 건 제1야당과 네. 모르겠어요. 정의당은 완전히 좀 민심을 떠보는데 뭐 기본소득당, 최근에 정의당 탈당하신 분들은 3인당, 또 네. 현수막 정치 잘하는 열린민주당, 진보당이 눈에 띄잖아요. 그다음에 오죽하면 변희자 의원 100명보다 낫다는 얘기까지 듣겠어요. 그래서 진보 중도 보수 연대도 이번 주 일요일도 제가 찬안에서 본국대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야당, 제1야당이 유능하게 신속하게 이들하고 연대를 해서 일 듣고 뭐 국조 관철시키고 민생에서도 반값 교통비라도 하나 관철시키라는 겁니다. 1년 동안 내진 대중교통비를 연말에 지금 생각해서 우리가 뿌리고 다니던 대중교통비 집에 안 가실 선분들한테 거예요? 지금 오늘 날씨가 많이 예, 추운데요, 그 소장님. 교통비를 12월 달에 우리가 50%만 환급받는다. 지금 서민주한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럼요, 대중교통 맞아요. 용량을 그러니까 하나라도 뭐라도 관철시키라는 겁니다. 집중해달라는 겁니다. 민주당 들으셨죠? 안진걸 소장님의 외침입니다. 그 네. 외침에 하나 더 붙일게요. 예. 1특검 5국조는요. 네. 뭐 성사가 되면 성공이고 성사가 안 되면 실패가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로 대통령이 네. 할 수 없어서 받아들여도 성공인 거고 네. 못 받아들여도 성공이게 성공이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태산처럼 만들어라.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실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7시 50분 라이브입니다.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